5월 18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5.18입니다. 오늘 5월 18일인데 굳이 제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든지 TV에 5.18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저도 제 영상에서 5.18에 대해서는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거기에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시점에 저음해서 보이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경북신문입니다. 권영진 시장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화합을 다진다. 대구에는 518번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17대가 다닌다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또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기 이제 비석이 있고 여야 의원들이 비석 하나는 좁잖아요. 거기에 이제 4명이 전부 다 거기 이제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무언가 이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세월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주로 좌익 진영이죠. 대구 지하철 참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정파적인 그런 전략으로서 그렇게 많이 써먹고 있는데 광주 5.18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려먹는 장면들 이거 참 정말 못된 버르장머리인데 지금은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손을 얹어야 뭔가 역사적인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손을 얹고 있고요. 유승민 씨도 가가지고 장갑 낀 손으로 이제 비석을 이렇게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신문을 돌리다가 체포가 되었다. 41년째 죄인으로 사는 5.18 유공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피해자죠. 피해자죠. 피해를 입은 거하고 유공을 세웠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뭉뚱그려서 자꾸 유공자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향신문입니다. 사설에서 미얀마도 공명한 5.18 정신은 민주 완성과 불평등 해소다. 여기서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논조처럼 분배 평등 그러니까 차별 없는 하향 평준화된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 같고요. 차별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또 무슨 그 젠더 이슈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월호 단체에 또 역시나 뭐 이석기 석방하라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들러붙고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국가 폭력에 탄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 또 5.18 단체와 이렇게 연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좌익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렇게 계속 이제 갖다 붙이는 민주노총도 또 이런 데 보면 또 뭔가 말을 해요. 노동단체하고 이런 역사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죠. 조선일보입니다. 5.18 제41주년 마르지 않는 눈물 이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이제 노모의 모습입니다. 역시 조선일보답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장면을 이렇게 전면에 크다랗게 내기로 아주 고약한 버릇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문사가 이제 조선일보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사건 개요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가끔씩 영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만, 여기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은, 헌법 가치를 행동으로 수호하는 길에 저희 야당도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유승민 씨가, 헌법의 가치. 그러면은 이제 박정희 사망 이후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공산화를 본따서 난민전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활동을 하고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걸 틈타가지고 김대중 씨가 과도 정부를 선포를 하려고 하고 서울에서부터 폭력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그런 흐름들이 부마 사태도 있지만 사북 탄광 사태도 있습니다. 각종 산업계라든지 이제 사태가 일어나고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남한의 혼란한 전국을 틈타가지고 김대중 씨가 과도 정부를 선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베트남식의 공산화를 꾀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제가 접어두고요.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국내 여건 이런 거 다 치우고 헌법적인 가치를 함께 하자. 그렇다면은 글쎄요, 전두환이라고 불리는 신군부 세력의 어떤 그런 권력 쟁탈은 분명 반헌법적이고 쿠데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5.16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쿠데타죠,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 9명, 또 여기 아까 뭐 유승민 씨도 나오고 하는데 5.18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광주에 가서 5.16에 대해서도 설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균형력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역시 전라도 사람들 마찬가지 5.16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인정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전라도 분들도. 그래서 80년대 중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도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7, 80% 육박했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주동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정치인들의 어떤 그 모략질에 의해서. 저는 모략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다. 전라도 사람들도. 아까 여기 울고 있는 이 노모의 얼굴을 보면은 누가 슬프지 않겠습니까만 슬픔을 정치적인 떡밥으로 삼아가지고 빨아먹는 저는 악마들이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꾼들은 그렇게 저는 굉장히 경멸하면서 봅니다만 그렇다면은 그 헌법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민주제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분산 그리고 권력에 피 흘리지 않고 이행되는 그런 과정, 절차 이런 것을 우리가 민주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자면은 분명 전두환 씨도 잘못한 면이 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있는데 지금은 전두환 씨라고 하는 표현이 예를 들어 SBS 앵커라든지 뭐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데는 일부러 시를 더 굳세게 붙이는 그런 시절입니다만 그게 정말 자유민주 제도를 옹호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면 저는 그런 세력들도 많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이 있고 하지만 선동한 세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과격한 폭력 선동, 폭동적인 선동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TV에 보면은 늘 군인이 시민 두들겨 패는 장면만 나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알아가고 정보가 확산이 되니까 지금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설을 말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의 전라도 광주 시민들은 그야말로 자유민주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했던 공산화 사건이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공에 대해서 그리고 북괴 집단에 대해서 과거 소련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같이 내영하려고 했던 남노당 세력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유민주를 추구한 세력이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중공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대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미사일 날라오는 걸 이제 요격을 합니다. 90% 이상 적중률을 보였다 그래요. 놀라운 이제 과학성인데 그런 것까지도 가지도 못하는 사드 정도를 가지고 중공이 보복을 하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매체에서 비난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거기에 내용해가지고 성주에 가가지고 사람들 선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규탄을 해줘야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중공 너희들은 왜 그러냐? 북괴 너희들은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 너희들은 왜 거기 가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느냐라고 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부터 평화쇼를 벌리면서 지방선거를 앗아갔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양하자라고 하는 걸 이제 지키려고 했던 운동이지 않습니까? 광주 5.18이. 그게 맞다면 그 싱가포르에서 평화쇼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가져갔던 거, 또 그 앞전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이 활동했던 거, 지금 경남도지사 바둑이라고 하는, 김경수의 닉네임 바둑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에서 정부가, 청와대가 개입했던 거에 대해서 왜 규탄하지 않는 거죠? 왜 규탄하지 않는 겁니까? 합법적인 선거 문화를, 제도를 그렇게 유린하고 있었는데 왜 규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라는 것 때문에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가 포사격 훈련을 못하고, 반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배치를 하고 군사합의를 유린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의 자유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해서 북괴 붕괴를 차단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왜 그걸 규탄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규탄하지 않죠? 광주 5.18 때 의용 방송을 한다고 해서 MBC에다가, 광주 MBC에 불을 질러 버렸죠. 불을 질렀죠. 교도소를 습격하고 육군 24단을 습격하고. 물론 저는 그걸 초반기와 중후반기로 나누어서 보자면 광주 시민들도 거기에 선동이 되었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분하고자 합니다. 제가 북괴 권력 집단과 북한 주민들을 구분하듯이 어쨌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했죠. 전남도청 지하에다가. 그게 자유민주화 운동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총상 사망자 중에서 무기고를 털어서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을 쏴 죽이고 20몇 명이 죽었죠. 시민들도 그걸로 쏴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폭동적인 사태들, 그리고 군인들을 장갑차로 깔아뭉개 죽이고, 그 앞전에 남대문 시위 현장에서는 5월 15일 날 버스로 깔아뭉개 죽이고, 그런 것들도 다 자유민주화 운동입니까? 자유민주화 운동 두 번만 더 했다가는 대한민국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것도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의용방송을 하고 있는 JTBC는 어떻습니까? JTBC,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장악했는 MBC, KBS는 어떻습니까? 연합 YTN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런 운동의 흐름으로 보자면 JTBC에 불을 지르고 손석희를 처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청 지하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라도 사람들이 빨리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선동된 세력들이 있고, 그걸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유공자면 누가 유공을 했고, 유공자하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를 밝혀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공자인데, 전과자도 아니고 유공자인데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라면 피해자대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뭉뚱그려가지고 유공자라고 말하기는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리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자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유민주 제도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인민민주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주사파들이 지금 청와대에 득실득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서 하고자 한다면, 제가 좀 과격하나요, 표현이? 청와대로 진격하라. 청와대로 진격하라. 그게 바로 광주 정신이라면 정신이다. 그게 인민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면 증명을 한번 해보여 보시라.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라. 투표하면 북한에는 지역 대표를 선발하고 흑백 투표를 합니다. 공개 투표를. 그래서 그만큼 투표율이 나오지만, 비밀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방성을 보이는 투표는 전 세계에서 전라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라도로서도 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가 자유민주화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18을 맞아가지고 다른 사건 정황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인민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면 증명을 해 보여 보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